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고, 제가 그동안 2019년 4월 달부터 2024년 5월 달까지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약 5년여에 걸쳐서 실시해 왔는데 이제 끝마쳐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해왔었는데, 막상 이 건강실험을 끝마치려고 하니까 약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건강실험 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불안에 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순간 한순간순간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관찰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어요. 5년 동안에 해 왔는데, 제 몸에 있던 모든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그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실시했는데 100% 성공을 했어요. 저도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 과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확보를 했고, 제가 제 몸이 뭐 특수한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일어난 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의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울 만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반신반의하면서 실험들을 실시했는데, 실험을 해요. 일단 해보고 나서 우리가 그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를 합니다. 실험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다음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가 보면은 거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2022년 12월 달에 왼쪽 이마에 눈 위쪽에 큰 켈로이드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어요. 사실은 그때 심정은 이게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도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더니 그 켈로이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육풀기라는 게 꼭 내가 직접 눌러서 풀어서 이 근육풀기를 하는 것만이 근육풀기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연 치유를 가지고 있는 근육풀기도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쨌든 켈로이드가 말끔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왼쪽 이마에 있는 이쪽에 눈썹에 있는 이 주름을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켈로이드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4월달, 5월달 2달 동안 멈췄는데 그게 약간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주름도 제거를 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2023년 9월 22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오늘까지 목주름 제거 건강실험,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목주름이 없어집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거는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미간주름이 없어지고 팔자주름이 없어지면서 이게 목주름도 없어질 거라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목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에도 목주름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죠. 뭐냐면은, 근데 보통 보니까 40대 중반만 되더라도 목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길래 총장님과 카르멘 델 오레피스가 92세인데도 불구하고 목주름도 없고 얼굴에 주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이 60도 많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제거를 해볼 그 주름을 없애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90세까지는 주름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미 이길래 총장님이라니 카르멘 델 오레피스 같은 분이 계셔서 이미 건강 실험을 실시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간과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하고 살아온 궤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았던 반면에 저는 제가 되돌아보면은 저는 이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생각도 달랐고 그래서 내 자신한테는 인의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타인한테는 무의를 실시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이 인의를 하듯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지적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보면은 내가 왜 쓸데없이 화를 내고 인의를 실체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에게는 내가 해가지고 인의를 하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나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상대방이 타인이 발전을 하든 말든 그거를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은 없는데 내가 왜 괜히 간섭을 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은 무의미했다. 그래서 나이 60이 돼서 저는 완전히 뭐냐면 전체적으로 관찰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관찰한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나 자신한테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사 대천명으로 인의 자세를 가지지만 타인한테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존중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은 좋아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멈춰야지 넘어서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타인한테 나처럼 열심히 살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냥 나 자신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수준에서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무척 편안해집니다. 뭐냐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타인인 그냥 하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니까 제 마음이 무척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 왜 내가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지켜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가지고 감나라 먼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지켜봅니다. 진보가 무슨 짓을 하건 보수가 무슨 짓을 하건 지켜보고 그냥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지그치 그냥 넘겨보길 뿐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다 대고 진보나 보수에 대해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사회는 굴러갈 겁니다. 독재 시대가 됐든 민주주의 시대가 됐든 사회는 굴러갈 거예요. 공산주의가 됐든 무슨 사회가 됐든지 간에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든지 관계없이 이 사회는 굴러갈 거라고요. 그럼 그 굴러가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왜 그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있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과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 사회생활을 한 30년 해봤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무의미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무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고유하라. 그렇습니다. 고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고유하게 그냥 침묵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미소를 비시면서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면 되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다 대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아무리 그런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가 어떻게 돌아다니는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서 진사 대천명을 해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내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무척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지켜볼 뿐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지켜보고 달관한 자세로 볼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냥 지그시 미소를 지으면 됩니다. 그걸로서 족한 거지, 거기다 내가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가 왜 냅니까? 화를 내므로 해서 오히려 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겼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그걸 터득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건강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그 건강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이제는 주름도 없애고 모든 것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이길래 총장님이나 카르멘 델 오레피스처럼 90세까지도 이게 갈 것인지, 그거는 제가 한번 건강 실험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 건강 실험을 하고 과연 그런 건지 확인해 볼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여 년 동안 건강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얻은 제가 4가지 건강 습관을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좋은 수면, 두 번째 소식을 하고, 세 번째 운동을 움직이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이와 같이 4가지 습관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건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건강 실험도 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건강 실험을 4가지 건강 습관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거기 딱 하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어차피 한번 태어났다 죽는 인생인데, 내가 이 목숨 바쳐서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983년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그 도서관 3층에서 어떤 선배님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선배님은 지금 이미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아가지고 있으니 이 목숨, 한 목숨 바쳐가지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실험도 제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한, 선배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 건강 실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미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 있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마친 어떤 뜻깊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5년여에 걸쳐서 각종 건강 실험들을, 제 몸에 있는 건강 실험들을 했는데 저 모두 다 100%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작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이 되겠죠. 어쨌든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지고, 발가락 사이에 무좀도 없어지고, 손톱 윗살 버림 문제도 해결되고, 손바닥 각질 문제도 해결되고, 편두통 문제도 해결되고, 뭐 안암 문제도 해결되고, 눈, 코, 입, 귀 다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피부의 주름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걸 보면은 모든 저는 이제 마지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감 이외에 육감이라는 뇌의 인식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치매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 치매가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혈관성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수면을 못 취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생긴다는데, 혈관성 치매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 목 주위로 해서 경동맥이 뇌 속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뇌에 있는 부분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면은 당연히 치매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매가 오는 그런 것도 무슨 관계되어 있냐면은 근육 풀기를 잘 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뇌 속으로 뇌 신경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치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 코, 입, 귀, 피부, 주름 문제까지도 해결했고, 뇌 안에 6번째 뇌신경세포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기 때문에 건강실험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그 요소를 다 검토해 가면서 하는데,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건강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강 요소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 건강한 삶을, 건강 요소들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막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리고 뭐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조금 자기가 건강에 대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해가지고 건강 장수를 실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은 이렇게 제가 목숨 바쳐서 실시하는 이 건강 실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금 중요한 건강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제 생활이 자체가 아주 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모두 다 이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 무책임한 자세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뭐 명나대학 앞에 가서 나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사 대천명의 자세로, 인의의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의의 자세를 가지고 진사 대천명의 자세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대해서, 타인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신경을 쓰십시오. 자기 자신이 신경 쓰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신경 쓰면은 그것이 전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옛날에 그 NHK 방송에서,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 그 방송에 일본에서 보면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히토리가 배순이 났대, 민나가 배순이 나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베스가 되니 전체가 베스트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맞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가 된다고 하면은, 최고가 된다고 하면은 모두 다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근육풀기 건강실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건강실험들을 보면은 작은 성공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을 100%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실험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재료가 건강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오늘 5월 31일부로 모든 건강실험을,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끝마칩니다. 혹시 건강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실천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번에 한번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5월 31일자로 된 것은 조금 더 진일보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종 근육풀기 건강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근육풀기 건강실험. 오늘 이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년여에 걸쳐서 실험을 했고, 그동안에 제가, 작은 성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발뒤꿈치 각질부터 발가락 사이 무좀,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 손바닥 각질 제거, 편두통, 오른쪽 안압, 왼쪽 문제, 뭐 이런 목주름 제거까지 많은 건강 실험들을,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100%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뿌듯함과 어떤 행복한 경험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목주름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봤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많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목주름 제거 건강실험까지 마무리하는 날이 되면서, 이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기존에 뭐냐면은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필러를 넣고 보톡스를 넣고 해가지고 얼굴이 팅팅 붓고 그런 모습에, 그러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이 없죠. 그렇지만은 뭔가 의심을 하고, 항상 그거를 의심을 하고 반증을 하려고 하는, 혹시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친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발전이 있는 거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호기심도 가지 않는 가운데 연구가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92세 할아버지와 50세 인디안 할머니의 이 사진을 놓고, 이쪽에 92세 일본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보면은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까? 저는 92세인데 주름은 없지만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게 청소년의 얼굴입니까? 팅팅 부어있지? 이거 얼굴이 부어있는 거지 이게 정상은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름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92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50세인 인디안 여성보다는 훨씬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자랑하는 듯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도 정상이 아니고 이분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분은 주름이 문제고 이분은 주름은 없는데 얼굴이 너무 부어있어요. 부어있다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젊은 시절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 20대의 사진을 보십시오. 20대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탁 달라붙어 있죠. 그렇지만 90대 할머니인 얼굴을 보면 주름도 있고 쭈글쭈글해지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이길래 총장님이 92세인데도 불구하고 동안인 모습을 보면은 이쪽에 90대, 같은 90대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분은 나름대로 평균적인 삶을 살아왔던 분이고, 이길래 총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한 뭔가를 실천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거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기 찰스타임 73세의 모습인 거하고 92세인 카르멘 델 오레피스 모델 신분의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주름이 없고 목주름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인 반면에 여기는 73세인데도 주름이 깊게 이마에 패이고 뭐 이렇게 생겼단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래 총장님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고, 이 카르멘 델 오레피스도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했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주변에 돌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늙어 있는 반면에, 노화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안이고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는 뭐냐?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노력한 결과라.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보통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분은 나름대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100세 장수 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0세 시대 평균 나이로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건강 장수가 중요한 거지 평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서로 좀 연구를 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방면에서 보면 이 92세인 분들도 주름이 없는데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주름이 생겨 있다. 40대, 50대에 막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고 무질서해진 거예요. 무질서해진 부분은 뭔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저는 그래서 뭐냐면 어느 날 2019년 3월 달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종아리를 근육을 푸는 방법을 손으로 해봤는데 힘들어서 나중에 누워서 이렇게 종아리를 무릎뼈 위에 올려놓고 했더니 종아리 근육이 좀 잘 풀려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뜨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누워서 이와 같은 종아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매일. 자, 제가 이제 순서로 하면은 발부터 하는데, 어쨌든 지금 손바닥 각질을 제거를 했어요. 각질이 여기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손바닥에 각질도 생기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근육 풀기를 통해서 여기에 혈관이 통하는데 혈관 근육까지 풀어줬더니 이게 각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깨끗해져요. 자, 손톱 윗살도 여기같이 검붉은 색이 있고, 그래서 여기 피가 흐르지 않는 건데, 뭐냐면 왜 그런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 손톱 윗살 벌어짐이 생깁니다. 벌어져요. 벌어져가지고 막 짝짝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파요. 나중에는 아프고. 그런데,
근육 풀기를 했더니 손톱 끝을 근육 풀기를 했더니 혈액순환이 되면서 검붉은색이 없어지고 여기 손톱 위에 미니클러스 이게 생깁니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생겨요. 이와 같이 뭐냐면은 손의 문제를 이 손에 있는 근육 풀기를 했더니 손이 이렇게 손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손이 따뜻해집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뭐가 생겼는데 이거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없어집니다. 맨날 저는 이 줄이 지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스포 보면은 이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주름이 생긴 거예요. 왼손 엄지 손가락에 주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름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발 뒤꿈치, 제가 순서로 얘기한 발 뒤꿈치 각질을 종아리를 풀고 나서 발 뒤꿈치가 종아리에서 가까운데 발 뒤꿈치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로 내려가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더니 발 뒤꿈치 각질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발등 위에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모두 풀어줬더니 뭐냐면은 여기에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여기에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무좀이 없어집니다. 2019년부터 저는 무좀이 없어요. 저는 이런 발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와서 아까 손에서 손바닥 각질도 있고 손톱 윗살 벌어짐도 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정강이가 2023년 3월 해외여행을 태국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을 풀어줬더니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말끔해져. 왼쪽도 없어지고 왼쪽 정강이도 없어졌고 오른쪽 정강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 오른쪽 귀에 항상 뭐냐면 오른쪽 귀의 안쪽에 중이염이 어려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건강적 문제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근육 풀기를 하다가 이쪽에 뭐냐면 근육을 풀어줬더니 이쪽 귀 밑과 여기를 풀어줬더니 귓구멍이 넓어지면서 귀 안에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귓구멍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은 귀에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런 좀 건방진 이야기긴 하지만 앞으로 내 귀에는 더 이상 중이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귀의 건강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치아 쪽에도 저는 이제 치아가 처음에 이제 2017년에 몸으로 했다가 치조골까지 내려갔어요.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고 그다음 치조골에 내려가 가지고 빠져버려 가지고 여기 치조골을 쌓고 이거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 2017년에 했고 2023년에 2022년에 뭐냐면 이쪽에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잇몸이 부은 적이 있어요. 잇몸이 붓고 하면서 치조골이 내려간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이를 빼고 이거는 이제 치조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빼고 나서 치조골을 쌓아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월 10일 날 가서 완전히 여기 이제 이 임플란트를 할 건데, 자, 이와 같이 저는 임플란트 2군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잇몸이 붓고 그 다음에 그게 이 잇몸이 염증이 생기고 치조골이 내려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잇몸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악동맥이라고 하는데 악동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잇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근육 풀기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치조골도 내려가지 않고 건강한 치아 상태를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근육 풀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치아뿐만 아니라 눈, 귀, 코, 입, 피부에 있는 주름까지 모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혈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치아에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공급이 있어서 잇몸으로
흐르는데 잇몸에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잇몸에 세균이 자랄 수도 없고 잇몸이 부을 수도 없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없고 치적으로 내려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모두 다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와 같이 이 그림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악동맥이 가고 뭐냐면 근육 풀기를 잘 한다고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2022년 12월 달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근육 풀기를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근육 풀기를 하면 오히려 좋아져야 되는데 켈로이드가 크게 생겨가지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모든 근육 풀기를 멈추고 피부가 내 몸에서 스스로 정화작용을 자연치유 능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살펴봤어요. 관찰했더니 한 5개월쯤 지났더니 여기 켈로이드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놀라운 자연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근육 풀기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과 자연치유 능력을 믿고 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뭐냐면 근육 풀기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생기면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에 이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름을 여기 주름 보이죠?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근육 풀기를 했어요. 근육 풀기를 했더니 이게 양쪽으로 여기 이 양쪽으로 켈로이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24년 4월달, 5월달 2달에 걸쳐서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멈췄습니다. 멈췄더니 이 켈로이드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제 5월 31일 날 이런데 다음 주 6월 6일 날 되면 더 없어질 거라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실험 결과를 보이는데 뭐냐면은 근육 풀기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육 풀기를 멈추고 내 몸에 있는 피부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마에 홈이 이렇게 있었어요. 왼쪽에 이마에 이쪽에 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를 만져봤더니 굉장히 혈관 근육이 풀어지면서 아파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나중에는 뭐냐면은 여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켈로이드도 없어지고 이쪽에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간 주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1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4일부터 미간 주름을 제거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10월쯤 돼가지고 이 켈로이드가 점점 생기면서 12월 달 되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육 풀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켈로이드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근육 풀기 그만해야죠. 그래서 그만하고 뭐냐면 기다렸더니 회복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간 주름이 이렇게 되다가 지금 5월 31일 이 좀 왔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이 미간 주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줄 알고 네이버 사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했는데 아니 웬걸 다른 덴탈 사이언스 유튜브 봤더니 이 미간 주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혈관의 분포를 잘 알아야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네이버 상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직접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혈관의 분포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면동맥이라고 이렇게 악동맥이 있고 안면동맥이 있는데 안면동맥이 이렇게 눈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어떻게 눈 안쪽에 혈관을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는지 이쪽으로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군데에서 눈 안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이 혈관을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안 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이런 거 먹어가지고 혈관 속에 아무리 돌아다니는들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 안쪽으로 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혈관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관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혈관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혈관을 움직이는 걸 잘 알고 이거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혈자리를 옛날에 중국의 황제내경에서 혈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혈자리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혈액순환을 몰랐을 때, 혈관도 몰랐을 때 혈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1628년 하비가 동맥과 정맥이 있고 심장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동양에서는 혈자리가 있다. 그래서 혈자리에 뜸이나 침을 놓으면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갑을 침구경, 그래서 침이라는 건 침이고 구는 뜸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황보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화타 같은 사람들이 침을 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타는 조조가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편두통이 있어서 침을 맞으면 그때는 낫지만 또 편두통이 또 생기고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화타를 죽여버렸어요. 조조가. 화타를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혈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혈관의 분포를 잘 알아내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혈자리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혈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놓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에 기원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현재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혈관이 있고 혈액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해야지, 아직도 혈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눈으로 어떻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코 안쪽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면동맥이 가다가 코 안쪽으로도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비이켈이라고 하는데, 비이켈이라는 것은 코 비자에다가 날개 이자, 여기에 이 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가니까 여기에 혈자리가 있죠. 여기 혈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쪽 비이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이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코 안쪽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있고 거기에서 혈액순환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비이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비이켈은 혈액순환을 몰랐을 때, 혈관도 몰랐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직도 혈자리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다. 혈액순환을 모르고 혈관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팔자주름. 저는 그래서 이제 눈, 코, 입, 귀, 거기에다가 피부에 있는 피부의 주름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감이죠. 오감을 다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뇌 경동맥을 통해서 뇌 안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뇌 안쪽으로 뇌 경동맥을 통해서 가는 그 혈관의 흐름을 잘 유지해 준다고 하면 뇌 안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뇌의 신경세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만약에 뇌 안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뇌신경세포가 점차 죽어갑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은 치매에 걸리게 되겠죠. 자, 팔자주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했어요.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노력을 했더니 없어집니다. 자, 미간주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뭐냐면 미간주름과 팔자주름도 없애고 나서 해보니까 입가에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아래턱 쪽에 생기는 것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깊게 생기는 사람은 여기에 뭐냐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봤더니 여기에 입꼬리 주위에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먼저 근육이 뭉치고 그 다음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그 근육을 뭉침을 풀어줬더니 입꼬리에 근육이 근육 풀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이마에도 주름이 생겼는데 이마에 주름을 없애는 그 노력을 했더니 주름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봤던 게 뭐냐면 9월 24일 날 목에 주름이 있어요. 목에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목에 주름이 있어요. 저거 나이가 이제 거의 60대 가까이 되니까 목에 주름이 이렇게 왼쪽에 특히 많이 보이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왼쪽이 전체적으로 얼굴도 왼쪽에 미간 주름도 생기고 뭐 팔자 주름도 생기고 왼쪽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제 뇌에 있는 아마 우측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우측 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측의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얼굴과 왼쪽 목주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뇌 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가는데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혈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여기 주름뿐만 아니라 혈관뿐만 아니라 림프관도 있는 것 같아요. 림프관에서 뭐냐면 진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에 나온 이 진액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5월 30일이 됐는데 거의 없어지면서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름도 거의 없어졌어요. 자, 저는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 흐름상으로 보면 주름도 없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것도 말끔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목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목에 이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흐른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목으로 이 목에 림프관도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턱에 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래턱에 홈이 있었는데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이 왜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혈액 공급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아래턱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풀어주니까 뭐냐면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하면서 점차 없어집니다. 지금 5월 31일 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근육도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통하면서 근육도 형성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십시오. 그럼 세 군데에 아래턱 쪽으로 가는데 중앙 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 가는데 요거를 잘 해결해 주면은 아래턱에 있는 주름 홈도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럽니다. 자, 제가 2023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11월 17일 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의 건강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날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저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홈이 생겨요.
자, 여기 홈이 생기는 거 보여줘요. 홈이. 2023년 11월 17일. 여기 홈이 이렇게 생기죠. 홈이 생긴다는 건 뭘 이야기냐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잼버리 대회 막 뜨겁다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11월 17일쯤 되니까 이런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캡처해서 했는데 2023년 11월 17일 날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이게 있는 건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알 수 있는 근육 풀기 사례를 보면 많이 성공했죠. 내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 목주름에 와서 특히나 9월 22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주름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주름이 먼저 일반 피부 뭉침이 생깁니다. 뭐냐면 세동맥에서 진피증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가서 일반 피부에 뭉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은 세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세정맥으로 가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주름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얕은 주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놔두면은 저 아래쪽에 있는 세동맥에 있는 혈관이 뭉쳐가지고 깊은 주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깊은 주름. 그래가지고 그 동맥에 있는 혈관을 풀어줄 때는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고 진액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역순으로 동맥이 풀어지고 정맥에 있는 혈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진피증에 있는 일반 근육이 풀어지면은 뭐냐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수분이 촉촉해지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름이 있다는 것은 주름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맥과 동맥과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주름도 없어지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반가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디로 내 혈관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몰랐는데 주름과 홈을 보면서 그 부분으로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풀어주면 혈관 근육이라든지 일반 근육을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피부에 수분이 촉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어떤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살펴본 게 뭐냐면은 근육 사이로 우리가 목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은 앞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혈관도 있지만 림프관도 있다는 거예요. 림프관에 있는 림프관이 풀어지면서 림프관에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아주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자, 우리 목에 있는 전체 림프관 퍼센테이지는 50 내지 60%가 목에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의 전체의 림프관의 50 내지 60%가 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에 이 림프관이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목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9년부터 감기 2018년까지 1년에 한 4차례씩 감기에 걸렸었는데 2019년부터는 근육 풀기를 한 이후로는 감기에 걸린 예가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 풀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좋았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근육 풀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 흐름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건강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저 5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건강실험,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근육풀기 건강실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아직도 인류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거를 잘 왜냐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 인류에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냐면 근육풀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근육풀기, 영어로 GUNYUKGI, 근육풀기라는 말을 써서 이야기를 해라. 근육풀기라는 말을 모르면은 배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육풀기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면 되는 거지.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육풀기는 한국말로 근육풀기라고 해라.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모든 언어는 근육풀기라는 말을 그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근육풀기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세계에서 직접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실천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육풀기 건강실험 그 결과들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은 드렸지만 이것이 무려 5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강실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찌 보면은 짧다고 짧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5년 동안 과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5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건강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뭐냐면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저의 삶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미래 세대에는 분명히 저는 100%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명예, 돈,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은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200년대 황보밀도 그렇고 600년대에 손사막 선생님도 그렇고 명나라 시대 때 이시진이라는 분도 그렇고 뭐냐면 모두 다 황제들이 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모두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뭐냐면은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요. 왜 연구를 하겠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시진 같은 분은 어떤 정도냐면은 어의 생활을 황궁에서 어의 생활을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뭐냐면은 이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 귀족과 왕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1년을 하고 때려치고 나와서 백성들과 같이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연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살펴보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귀중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펴낸 책이 뭐냐면은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초강목이 탄생하기까지는 이시진이라는 한 분의 연구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과연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행복하고, 누구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삶은 원치 않습니다.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 비겁한 인생을 사는 것은 허접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 바에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 바에야 죽어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어라.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라.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좀 웃기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느냐. 허접한 인생을 사느냐. 한 세상 태어나가지고 돈만을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타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그냥 빙긋이 웃을 뿐입니다. 웃기는 인생이죠. 웃기는 인생인데 그거를 좋은 인생이라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나방처럼. 근데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거고. 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 때문에 가능한 한 세상 태어났으면 조금 더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 나가는 황소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무수의 뿔처럼 광야에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 한번 모두 다 물론 인생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죽을 때는 시간이 짧다, 인생을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항상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덧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인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또 굴러갈 수도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그렇지만 조금 더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항상 생각하고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근육풀기 건강실험 마지막 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을 그렇게 허접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돈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명예만을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만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고 진정으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근육풀기 건강실험이 5년여에 걸쳐서 끝났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무척 행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가봐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한번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와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복도 있는 거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미래를 먼저 가서 성공한 경험을 미리 상상하고 그럴 필요는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생각한 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인생이지.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자. 내일 죽는다고 해도요. 미련 없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가자. 그것이 저의 인생 개똥 철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된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그냥 내가 행복한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의 신경을 씁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 누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행복을 만드는 거지 그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지 어떤 놈이 나한테 행복을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넌 불행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건방진 놈이죠.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놈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마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육풀기 건강 실험은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빛날 겁니다. 저는 한 세상 태어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2019년 4월 달에 우연히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보고 5년여행을 실천했는데 확신이 씁니다. 그러니까 근육풀기라는 이 건강 실험은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지금 유튜브로서 한국말로 이야기는 했지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거에 그 사람의 자유지만 알려주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를 믿고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각 개개인의 자유지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그 내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타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인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너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눈치나 보고 그런 인생을 살 거면은 그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제가 근육풀기 건강 실험은 오늘부로 유튜브 방송도 마무리할 거예요. 자, 모든 그 건강 실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저는 무척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변해요. 재무상입니다. 항상 변해가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가운데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것만이 해답이지 뭐 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 장년 시절 때 60대 90대 100세 때 뭐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인위의 영역의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뭐냐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해가 노인이 되고 죽을 때 죽는 것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뭐냐면 뭐 그 수많은 시인들이 그 노래를 시를 지었고 뭐 문학 작품도 많이 남기고 했지만 뭐 그런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문학 작품 그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살아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어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글로 쓰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아무리 해본들 세월은 흘러가서 결국엔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 지금 아무도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도 사라질 거고 여러분도 사라질 거고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거쳐서 모두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인위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 진의사 대천명자서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의 무의 영역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알아듣겠죠.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한테는 뭐 항우 장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냐면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뭐 이렇게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